밥상에 김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바삭하고 고소한 김 한 장이면 입맛 없던 밥 한 그릇도 어느새 비워지는데요. 이 흔한 김 한 장이 혈관을 청소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바다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김이 가진 놀라운 영양학적 가치와 함께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그리고 꼭 지켜야 할 하루 적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과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의료 행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입맛 없는 아침, 따뜻한 밥에 바삭하게 구운 김 한 장을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김으로 밥을 싸서 입에 넣는 순간 바삭한 식감과 함께 고소한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신기하게도 잠자던 식욕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한 입, 두 입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 있죠. 김 한 장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도시락, 할머니가 손수 구워주신 김 한 장, 친구들과 나눠 먹던 조미김의 추억까지요. 김은 그렇게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진가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어제 둔 물건을 찾지 못하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기시나요? 리모컨을 찾느라 집안을 헤매고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날이 많아지셨다면 김의 풍부한 타우린과 비타민 B군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필요합니다. 또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끝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잦으시다면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돌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김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하고 건조한 느낌도 많이 받으시죠?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TV를 볼 때 자막이 잘 안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눈이 자꾸 뻐근하고 뻑뻑한 느낌이 든다면 비타민 어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김에는 시력 보호에 필수적인 비타민 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와 소화 불량도 시니어들의 흔한 고민인데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렵고 배변할 때마다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땀이 날 정도라면 장 운동이 느려진 상태입니다. 김의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날이 계속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이 반복된다면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이나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김의 요오드와 미네랄은 대사 기능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을 먹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전해지는데요. 바닷가 바위에 붙어 자라는 검은 해초를 채취해서 말려 먹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는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전남 광양에서 김양식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그의 성을 따서 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어요. 다른 설로는 바다의 검은 풀이라는 뜻의 해 또는 바다에서 나는 나물이라는 의미로 해체라고 불렀다가 김으로 굳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식탁을 지켜온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과거에는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제사상에만 올라갔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친근한 반찬이 되었죠. 특히 한국의 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도 비슷한 해조류가 있지만 한국 김은 그 맛과 향, 식감이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산 김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코리언 시위드라는 이름으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김양식은 보통 가을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다에 김발이라는 그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김포자가 붙어서 자라게 합니다. 김은 수온이 낮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청정 바다에서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남해안이 김양식의 주요 산지입니다. 김이 어느 정도 자라면 채취를 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따면 김이 너무 얇아서 맛이 없고 너무 늦게 따면 김이 질겨져서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채취한 김은 바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바닷물에 여러 번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잘게 분쇄해서 김발 틀에 얇게 펴서 말립니다. 이때 김의 두께와 균일성이 결정되는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말린 김은 다시 한번 건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김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을 마른 김이라고 하는데 이걸 불에 살짝 구우면 바삭한 구운 김이 되고 여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구우면 조미김이 됩니다. 김도 종류가 다양한데 크게 나누면 돌김과 양식김으로 구분됩니다. 돌김은 바위에 자연적으로 붙어서 자란 김을 말하는데 양이 적고 귀해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향과 맛이 진하고 영양가도 높아서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지금은 대부분 양식김을 먹는데 양식김도 품질이 좋으면 돌김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김의 등급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먼저 채취한 김을 초도김이라고 해서 최상급으로 칩니다. 초도김은 김이 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이 강해서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으로 재래김과 일반김이 있는데 재래김은 우리 고유의 김 품종으로 향과 맛이 진하고 일반김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개량된 품종입니다. 김을 고를 때는 색깔과 윤기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김은 검은색에 윤기가 흐르고 잡티가 없으며 불에 구웠을 때 청록색으로 변합니다. 또 향긋한 바다 냄새가 나는 것이 신선한 김이고 습기에 젖어서 눅눅하거나 비린내가 나는 김은 오래된 것이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조미김과 무조미김이 함께 팔리는데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조미김은 김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소금을 발라서 구운 김을 말합니다. 바로 먹기 편하고 고소한 맛이 강해서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건강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해요. 기름을 바른 김은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되면서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과산화지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가능하면 개봉 후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면 무조미김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김을 그대로 구운 것이라서 김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나트륨 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조미김보다는 맛이 담백해서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장에 찍어 먹거나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조미김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조미김을 드시더라도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한장은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 바다의 영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데 김백지당 단백질이 약 40지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고기나 생선 못지않은 수치인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 김에는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비타민 어는 시금치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탁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네랄도 풍부해서 칼슘, 철분, 요오드, 마그네슘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며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김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뇌 기능 활성화와 혈압 조절,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김한장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혈관을 청소하는 수용성 식이섬유. 김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 성분이 돌아다니는데 이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이게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김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발효되면서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김을 꾸준히 드시면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타우린의 비밀. 김의 풍부한 타우린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고 신경 전달 물질도 줄어들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타우린이 이런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타우린은 특히 뇌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바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타우린은 뇌의 혈류를 개선해서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기인데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을 꾸준히 드시면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우린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해서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게 어려운데 김한장이 마음의 평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눈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 A. 김의 풍부한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어는 눈의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색소의 주성분인데 이 색소가 빛을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어가 부족하면 로놉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비타민 어는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게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 분비가 줄어들어서 눈이 작고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김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어는 또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눈은 항상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비타민 어가 충분하면 눈의 방어력이 높아져서 결막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어가 황반변성이라는 노인성 암과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인데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마그네슘. 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두 미네랄은 뼈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성분으로 우리 몸 칼슘의 99%가 뼈에 저장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에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려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함께 필요한데 김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과정을 조절하고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김과 함께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시면 비타민 D도 합성되니까 뼈 건강에 완벽한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 또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관여해서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일이 잦으시다면 김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 김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는데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면서 대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이 수월해져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돼요. 또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장 환경이 개선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줄어들고 장 점막이 튼튼해지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장 건강이 곧 전체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김의 식이섬유는 또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데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 김에는 비타민 B1, B, B12 등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신경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김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드물게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김을 자주 드시면 비타민 B12 부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비타민 B1은 신경 기능에 중요하고 비타민 B2는 피부와 점막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김 한 장에 다양한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서 매일 조금씩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이란 무엇인가? 갑상선에 대해 들어는 보셨어도 정확히 뭐 하는 기관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몸의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몸의 대사가 빨라져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적게 나오면 대사가 느려져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소화 기능, 뇌 기능 등 거의 모든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 수 없고 반대로 요오드가 너무 많아도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가 풍부한 김을 먹을 때는 갑상선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엔진 속도가 느려진 것처럼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 추위를 많이 타는 것, 체중 증가, 변비, 피부 건조, 머리카락 빠짐, 기억력 저하 등이 있어요.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적당량의 요오드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김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김 2~3장 정도가 적당한데 이 정도면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어요. 단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요오드 섭취량이 갑자기 변하면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엔진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것처럼 몸의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심장 두근거림, 땀이 많이 남, 더위를 많이 탐, 체중 감소, 손떨림, 불안감, 불면증, 설사 등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요오드가 많이 들어오면 갑상선이 더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섭취를 줄이거나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치료 중이시라면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셔야 해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으실 때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오드 섭취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데 이때는 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 서서 목을 살짝 뒤로 젖힌 상태에서 침을 삼켜보세요. 이때 목 앞쪽 아래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혹처럼 만져진다면 갑상선이 커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평소와 다르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심 증상으로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함,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탐, 먹는 양은 같은데, 체중이 늘어남, 변비가 심해짐,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짐, 목소리가 쉬고 낮아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짐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의심 증상으로는 심장이 자주 두근거림,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못 참음, 먹는 양은 많은데, 체중이 줄어듦, 손이 떨림, 불안하고 예민해짐, 잠을 잘 못 잠, 설사를 자주 함,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임 등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나고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내과나 내분비내과를 방문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할 수 있고 결과도 금방 나오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갑상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오드 섭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 만성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 셀레늄이라는 미네랄도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데 셀레늄은 견과류, 특히 브라질너트에 많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브라질너트 한두 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D도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햇볕을 자주 쬐시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김으로 만드는 간단 레시피. 김을 활용한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레시피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김주먹밥은 가장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따뜻한 밥에 참기름 반 스푼과 소금 약간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밥이 뜨거우면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금 식힌 후에 한 입 크기로 동그랗게 뭉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을 감싸주면 김주먹밥 완성인데 속에 참치나 계란, 김치 같은 재료를 넣으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김달걀국도 영양가가 높은 메뉴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서 육수를 우려내세요. 육수가 우러나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김을 손으로 찢어서 넣어주세요. 국물이 끓으면 달걀 한 개를 풀어서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마지막에 대파를 송송 썰어서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김 달걀국이 완성됩니다. 김무침은 밥 반찬으로 좋습니다. 김을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볼에 담고 간장,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을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여기에 통깨를 뿌리면 고소한 김무침이 완성되는데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김튀각은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김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튀김옷을 살짝 입혀서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면 됩니다. 튀김옷은 밀가루와 전분을 반반 섞고 물을 넣어서 되직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김에 튀김옷을 살짝만 묻혀서 튀겨야 바삭합니다. 김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김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는데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개봉한 김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김의 바삭한 식감과 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먹을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면 되는데 해동할 필요 없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조미김을 개봉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은데 기름이 산패되기 전에 일주일 안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을 때 습기 제거제를 함께 넣어 두시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김이 눅눅해졌다면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다시 바삭해집니다. 마트에서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의 색깔을 보세요. 좋은 김은 검은색의 윤기가 흐르고 광택이 나는데 색이 갈색이거나 탁하면 오래된 김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을 빛에 비춰봤을 때 균일하게 검고 구멍이나 찢어진 부분이 없는 게 좋습니다. 김의 두께도 중요한데 너무 얇으면 쉽게 찢어지고 맛도 약하며 너무 두꺼우면 질겨서 식감이 떨어집니다. 적당한 두께의 김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원산지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국내산 김이 품질이 가장 좋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완도, 전북 부안, 충남 서천 등이 김의 주요 산지로 유명합니다. 유기농 인증이나 무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가격이 너무 싸다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정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에 대한 흔한 오해들. 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바로 잡아드릴게요. 김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해서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 두세 장 정도가 적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조미김이 더 영양가가 높다? 아닙니다. 조미김은 기름과 소금을 추가한 것이라서 칼로리와 나트륨이 높을 뿐 영양가는 무조미 김과 같습니다. 오히려 산패된 기름으로 인한 유해 물질 생성 가능성이 있어서 무조미 김이 더 건강합니다. 김은 다이어트에 좋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김 자체는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미김은 기름과 소금이 많아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김을 많이 먹이면 키가 큰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에 칼슘이 들어있긴 하지만 키 성장에는 전반적인 영양 균형과 운동,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김은 비타민C를 파괴한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김에 비타민C분해 효소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을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경우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김 섭취를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김의 칼륨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조미김의 나트륨 함량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니 무조미 김을 선택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김의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식탁에 가장 친근한 친구인 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너무 흔해서 소중함을 몰랐던 김 한 장이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지키며 눈 건강을 돕는 바다의 선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김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전통식품이면서 현대 영양학으로 보아도 완벽한 건강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시니어분들의 건강관리에 이보다 좋은 식품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름과 소금이 많은 조미김 대신 살짝 구운 맹김을 간장에 찍어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두세 장이면 충분하고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과 칼륨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에 김한장을 올리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지키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